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먼저 짚고 갈게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절대 뭐 투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냥 요즘 화제인 이 두 모바일 채굴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걸 둘러싼 여러 현상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고 또 데이터랑 여러 가지 맥락들을 엮어서 좀 구조적으로 뜯어보자는 거예요. 판단은 뭐 당연히 여러분 각자의 몫이고요.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요즘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데요. 바로 이겁니다. 파이코인, 그거 진짜예요? 근데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묻는 수준을 넘어서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사회 현상에 대한 질문처럼 들리더라고요. 과연 이게 그냥 거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내용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숫자가 신성해지는 순간 계산은 흐려진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아주 강력한 스토리와 차가운 팩트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코인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그 안에 담긴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내러티브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 바로 이 숫자입니다. 3.14159. 네, 맞아요. 원주율 파이죠. 이거 뭐 전 세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런 보편적인 기호잖아요? 바로 이 보편적인 상징이 파이코인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아주 단단한 주춧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라 뭔가 대단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신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요. 보이시죠? 31만 4,159달러. 이걸 바로 글로벌 합의 가치, 줄여서 GCB라고 부르는데요. 수학기호 파이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화폐 가치로 탈바꿈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숫자죠. 3.14159가 31만 4,159달러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과연 이건 커뮤니티 안에서 약속한 상징일까요? 아니면 실제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격일까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야, 이 부분을 보면 파이의 이야기가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인데요. 자, 보세요. 첫째, 파이라는 누구나 아는 상징을 31만 4,159달러라는 가치랑 딱 연결시키죠. 둘째, 스탠퍼드 출신 개발자 같은 권위를 딱 내세워서 신뢰감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파이오니어다 하는 강력한 정체성을 심어줘서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믿음의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뭐랄까,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또 가장 조심스러운 가설 하나를 다뤄볼 겁니다.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생각 실험, 만약에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가설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만약에 파이코인이 브릭스 국가들이 추진하는 탈달러, 그러니까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의 비밀병기 플랜 B라면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르죠. 하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전 세계 지정학적인 흐름과 연결시키는 아주 대담한 상상입니다. 이 가설을 믿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근거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은행 없는 사람들을 위한 모바일 중심 네트워크라는 점. 둘째, 유저들이 신기하게도 브릭스 관련 국가에 몰려 있다는 거. 셋째, 아주 깐깐하게 신원인증, 즉 KYC를 요구한다는 점. 거기다가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 그리고 하필 2019년에 시작했다는 타이밍까지. 뭐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죠. 그쵸? 그런데 말이죠. 이 점들을 하나로 쭉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따로 보면 그냥 우연인데 모아놓고 보면 마치 누군가 잘 짜놓은 거대한 계획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이 가설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설은 가설일 뿐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인터링크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파이랑은 결이 좀 달라요.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데 그 중심에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검증. 실제 인간을 검증해서 만들어내는 희소성. 이게 핵심이에요. 인터링크 모델의 핵심, 바로 검증된 희소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코인들은 총 발행량이 얼마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터링크는 그게 아니라 신원이 확인된 진짜 사람이 몇 명이냐, 여기에 가치가 직접 연결된다는 개념이에요. 아주 독특하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터링크가 제시하는 가치 모델인데요. 검증된 유저 수가 늘어날수록 토큰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설계해 놓은 거예요. 100만 명일 땐 0.1달러, 500만 명일 땐 0.5달러, 1000만 명에 모이면 1달러.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사람의 밀도가 곧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링크의 또 다른 재미있는 특징이 바로 이 4시간 주기입니다. 보통 24시간인데 여긴 4시간이죠. 주기가 짧으니까 더 자주 들어오게 되고 들어올 때마다 보상이 쌓이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아,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성취감이 팍팍 들어요. 이게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두는 아주 영리한 심리적인 장치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프로젝트를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정면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 표 하나면 두 프로젝트의 특징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파이포인부터 볼까요?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긴 역사, 압도적인 유저 수, 그리고 엄청난 인지도죠. 단점은 너무 기다리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지쳐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 반면에 인터링크는요, 장점은 검증된 사람만 쓴다는 확실한 희소성, 4시간마다 성취감을 준다는 점, 그리고 장외거래 가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논리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단점은 아무래도 신생 프로젝트다 보니 역사도 짧고 아직 데이터가 더 쌓여야 한다는 점이겠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도대체 우리는 이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접근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 전략은 딱 이겁니다. 베팅하지 말고 옵션을 획득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돈 놓고 돈 먹는 투자나 도박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신에 나중에 혹시 대박이 날지도 모르는 권리, 즉 옵션을 거의 공짜로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 간의 거래, 즉 OTC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둘째, 카더라 통신에 흔들리지 말고 KYC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지갑은 언제 나오는지, 상장은 언제 하는지 같은 진짜 진행 상황을 보세요. 셋째, 제일 중요한 거, 꾸준함입니다. 어차피 하루에 몇 초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남들이 올리는 인증샷 믿지 말고 내 계정, 내 숫자를 직접 기록하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기회는 질문을 켠 채로 있는 사람에게만 온다. 정말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믿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는 대신에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냉철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던지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미래에 엄청난 기회를 잡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니까요.